말씀은 그 폭로의 종류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삶의 원리의 차이에서 이제 빚어지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건이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또 검증되고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몇 차례 이제 반전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긴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옳은 폭로고 또 뭐 지금은 급격하게 모든 사태가 날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요. 또 하나 거기에 개입된 문제는 지금의 이 경찰, 검찰, 그다음에 언론 권력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 검증 과정이라는 게 다른 권력 개입을 통해서 사태가 조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급박하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폭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폭로라는 단어는 지극히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모든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 상위의 용어로 폭로라고 썼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은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는 그 강용석 의원의 박원순 시장 병역 비리에 관련된 발표는요. 이건 폭로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함이고 마타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그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엔 허경영이라는 정치인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어요. 뭐 고소고발, 집착남, 화성남 할 때는 정치 삐에로입니다. 광대짓까지에 대해서는 그냥 재밌게도 바라보고 자기 곤경에 빠진 사람이 저런 몸부림으로 벗어나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노이즈 마케팅의 한 진술을 보는 거였는데 이런 분이 갑자기 정의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병역비리라든지 또는 무슨 조세, 세금 관련해갖고 온갖 걸 드러내는데 이 핀트가 어긋났죠. 당연히 어떤 흑심이 있었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박원순 시장은 그 국정원의 고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톡톡이 다 사찰당하고 뒷수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병무청을 움직이고 병원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건 정황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는 모함 성격의 것이다. 그러니까 폭로의 하위 단계. 제가 몇 개만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 속에 많이 나오겠지만 일각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쪽에서는 12.6 부정선거라고도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폭로인가?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씨가 여기서 말한 건데 그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들었다면 이건 폭로가 아니라 주장이고 재언이고 언론 용어로 하자면 칼럼 같은 겁니다. 뭘 얘기한 거냐면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저러저러 혐의가 있다. 그러니 언론이 취재해달라. 이 요구를 한 일입니다. 폭로가 아니고. 하나만 예를 더 들까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1억 원 피부시업 사건.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무슨 폭로가 아니라 시사인이라는 잡지사의 기자의 탐사 보도입니다. 보도 기사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모함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주장이나 재언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보도 기사다. 이렇게 좀 하위 단위에서 이 사실을 좀 명료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관종이 있고 뭐 이런 의학 용어를 얘기합니다. 이거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연세대 의대 한모 교수라는 분이 아예 그 홈페이지 어딘가에 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확신한다고. 절대로 20대의 몸이 아니고 30, 40대의 몸이라고.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멀리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의를 22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예전에 방사선과라고 그러고 영상의학과가 확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소아외과 전문의가 저걸 자기의 소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며 또 하나는 환자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서 MRI 영상 하나로 확신을 말한다는 건 도저히 전문 의사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견지에서 본다면 한모 교수는 전문가의 사회적 권위를 이용해서 정치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당부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든 그 의견에 복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나경원 피부과 사건도 대표적인 겁니다. 나경원 씨는 1억 원을 낸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여론몰이가 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기가 막혔는데 저는 시사인의 보도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1년 연회비가
1억인 피부과를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550만 원을 냈건 1000만 원을 냈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1억 원짜리 특권층이 다녔다는 겁니다. 어제도 다시 보도가 나왔죠. 바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로부터 150m 떨어진 다른 피부과에 갔는데 거기는 연회비가 7,200만 원짜리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보도 과정입니다. 즉 한 정치인을 검증할 때 그의 이 공약 검증도 있겠지만 도덕성 검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후보를 우리 유권자가 지지해서 뭐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곤란하다. 이런 삶의 자세로는 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표도 던질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제시였던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회적 폭로입니까? 기자의 알겠습니다. 예. 보도죠. 아까부터 저 홍 교수님 기다리고 계신데. 네, 제가 좀 그러니까 이 뭐 두 가지 사안의 사실 여부를 갖고 지금 많이 얘기하면 그 뒷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넘어가서 말이죠. 왜 그런데 그거에 열광하는 사람들, 네. 그거에 분노하는 사람들, 이 반응이 이제 만들어질까 이런 건데 결국은 뭐 과거에도 폭로는 계속 있어 왔었던 건데 이명박 정부라는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교육받았던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됐던 특정한 시기의 산물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이제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다른 점은 그때는 히틀러 시기는 아주 극악한 인종주의에 기초를 해서, 경찰, 군,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이제 그런 파시스트들의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그 한 세력은 지금 뭘 꿈꿨냐면, 대중사회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속성 중에서 그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컨대 747 같은 공약으로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 전체주의, 그리고 인문적 용어로는 부드러운 전체주의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상당한 정도로 뭐에 뒷받침을 받았냐면 국가 권력의 뒷받침, 뭐 밥줄을 끊는다든지 고소고발에 의해서 뭐 발언을 못한다든지 하는 분위기를 상당히 익어가는 듯 하다가 SNS라고 하는 날 것 그대로가 드러나는 그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좌초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위축돼 있고 사실이 사실이어도 진실이 진실이어도 뭔가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 몇 년을 휘둘렸던 겁니다. 예컨대 이성이 작동한다면 합리적으로 가장 의아한 일이 천안함 사건 같은 건데 이거는 완전히 이념 문제랑 딱 직결되면서 무슨 말을 못하는 분위기 같은 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 굉장히 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져도 말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특히나 이 근래 가면 갈수록 공개적으로 소위 태도의 문제, 애티튜드, 겁내지 말고 내 의견을 소위 쫄지마 이제 선언인데 내 의견을 드러내서 말한다 하는 일련의 사회활동가들의 말이 대중들의 열광적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수용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바로 오늘 오전에 과기청에서 하는 SNS 환경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가르침만 잔뜩 받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진 교수 하는 것 속에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미 정론의 환상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앞에 계시긴 한데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이 언론 지형의 70%, 80%를 차지하면서 의제 설정 능력, 여론 주도 능력 등등은 이제 굉장히 상실돼가 있는데 그 증거로 많이 나오는 게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아주 철옹성 같았는데 17% 정도의 SNS 사용률을 가지면서 그 SNS에 의해서 그 정권이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우리 6.2 지방선거가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예컨대 뭐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큰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막상막하였다든가 할 때 SNS 사용률이 12%로 조사됐던 겁니다. 지금 앞으로 훨씬 더 증가될 것이고 올해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커져 나갈 것인데 이제는 종이신문에서 논리를 동원해서 쓰여진 그것의 시대에서
이땐 디지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무엇이 던져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양상이 먼저 드러납니다. 어떤 의견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뭐 몇 차례 굴절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집단 지성에 의해서 얘가 정제돼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거 체험입니다. 컴퓨터 환경에서 새롭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예. 그냥 SNS로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자기가 노출되는 공간에서는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정제된 의견을 표현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보여주고 싶어하고 거기서 아주 인기를 끄는 젊은이들의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도와주자 할 때 캠페인 할 때 와르르 몰려들고 알겠습니다. 동물 사랑한다는 얘기가 와르르 이게 굉장히 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 쓰레기와 같은 정말 이제 침 뱉고 싶은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은 무슨 기사 댓글이나 게시판 문화에서 있는 거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있을 때 우리나라의 유력한 금융사들이 또는 자산가들이 몇백억씩 돈 안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만 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하에 검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아시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 조직이 정치 조직 아닙니까? 검찰은 조중동 언론과 여의도 이 정당과 더불어서 가장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지금 선거 40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에 야당 지도자들 막 거론하면서 공무원의 중립 의지를 명백히 벗어나면서 위배를 하면서 일종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 국가 최고 지도자까지도 이 나라에서 지켜야 될 그 기본적인 것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BBK가 짧게 갖고 있는 정리해 주시죠. 합리적 의혹을 얘기하려고 잠깐 했던 건데 이 사건 내용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도대체 폭로라는 성격, 폭로를 뭘로 볼 것이냐 이걸 저희는 이 검증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 책임을 얘기를 하자는 말이죠. 잠시 후에 그러면 우리 홍 교수님 얘기를 듣고 다시 정리 좀 하죠. BBK 사건은 모든 역사는요. 소수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편익에 기초해서 사회를 질서 지으려고 한 역사입니다. 현대사회 와서는 그것을 여론 지형에서 주로 이제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방점은 질서에 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환상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역사상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다 피비린 나는 싸움의 과정과 끝없는 사회의 혼란처럼 보이는 양상 속에 계속 뒤집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도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진실이 노출돼서 유통돼서 정립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즉 보수 언론으로 중심되어 있는 기성 매체들이 영향력을 현저히 잃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살아있는 날것의 언어들이 이렇게 날뛰는 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이런 억압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되지 않은 것, 역기능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모두에서 자꾸만 이걸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모든 건강한 사회는 창조적 무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 지형이 폭로에 의해서건 뭐에 의해서건 끊임없이 출렁이면서 우리들은 하나하나 일종의 양식을 획득해 나갑니다. 신뢰할 만한 것과 아닌 것을 선별해내는 능력과 또 수준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이 대중들이 저절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를 막으려는 기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